승원이 너 지난 시간 거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지난 시간 교재? 있어요. 오, 좋아. 오케이. 33번. 자, 부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음수예요. 음수들은 훨씬 더 추상적이다. 비교급 강조하는 거죠. 훨씬. 그냥 뜬금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급 앞에서 베리는 못 쓴다.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음수는 훨씬 더 추상적이다. 뭐보다? 파저티브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양수. 양수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다. 당연하죠. 근데 음수를 현실에서 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즉, 너는 볼 수 없어. 마이너스 4개의 쿠키들을 볼 수는 없어. 뭐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너는 확실히 먹을 수 없어. 그것들 뭐야? 마이너스 4개의 쿠키들이겠죠. 이것들을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 뭐야? 현실엔 없잖아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다. 그렇죠? 하지만 너는 생각할 수는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음수에 대한 개념은 있죠. 그리고 너는 여기 좀 이탈릭체가 달렸죠? have to. 그래야 돼.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think죠. think. 생각할 수는 있을 거고 현실에는 없을 테지만 생각할 수는 있고 또 생각해야 돼. 왜 굳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모든 측면들에서, 일상의 모든 측면들에서, 모든 측면들이라는 게 뭐에서부터 뭐까지냐? 넷이니까 빛이죠. 빛에서부터 컨텐트 싸우는 것까지, 뭐랑 싸우는 것까지, 어는 온도니까 뭐야? 영하라고 하면 되겠죠. 영하의 온도들과 싸우는 것까지, 그리고 파킹 거라지, 주차장들과 싸우는 것까지. 즉, 우리가 음수라는 것을 현실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에 음수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얘네들. 왜? 일상생활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됐어요? 아니 진짜 현실에 그럼 음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개념 말고 진짜로 우리 눈앞에 개수로 있을 수 있냐고. 개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은 뭐야? 헐수 레디넌 빚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그럼 영하의 온도 역시 뭐예요? 마이너스죠. 주차장은 뭘까? 음수 얘기하는데 주차장 뭐예요? 우리 주차장 보통 지상에 있어, 지하에 있어? 지하요. 지하면은 어떤 개념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이게 연결어로 쓰일 때는 그냥 여전히만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의 연결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however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 다수는 평화를 만들었다 라는 게 뭐야?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화해했다. 이건 너무 쉬운 말이고 수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화해하다. reconcile, 화해하다. 얘도 누구랑 화해하니까 with는 그대로 써요. 그냥 make peace만 reconcile로 바꿔줘요. 우리 중 다수는 정말로 화해하지 못했다.
누구랑 화해하지 못했어? 음수들과 화해하지 못했다. 뭔 말입니까? 잘 지내지 못한다니. 불편하다. 음수가. 그러나 왜 들어갔나 봐. 우리는 음수를 현실에서 볼 수는 없어도 뭐 해야 돼? 음수가 우리 현실의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된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린 얘네랑 잘 지내지 못해. 지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잘 지내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발명해 왔어요. 모든 종류의 웃기는, 그러니까 새 필자가 보기에는 이게 웃기는 짓이야. 웃기는 작은 정신의 전략들을 발명해 왔습니다. 회피하는 거죠. 피한다든지 아니 우회한다. 거기를 거치지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디투얼. 이럴 전략. 뭐를 회피할 전략? 그 무서운 네거티브 사인. 사인은 기호니까 마이너스 기호죠. 마이너스 기호를 회피하기 위한 아주 필자가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작은 정신의 전략들을 개발해왔다. 뭐하니까 이 윗문장에서 뭐라 해서 사람들은 음수를 불편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필자가 보기엔 여러 가지 기호를 개발해봤다. 그 정신의 전략들이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뭐냐? On Mutual Fund Statement에서 펀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펀드 뭐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펀드 뭐 세부 사항이 적혀 있는 그런 펀드 계약서라든지 그냥 이건 별뜻 없고 펀드들 중에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어. 그냥 내가 투자한 거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단 수익금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이런 거 나와 있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펀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이 뮤추얼 펀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손실은 당연히 뭐겠어? 음수일 텐데 이 손실들은 are printed 인쇄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여기 적용해. 구체적인 사례 들려고. 뭐야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쓸 것을 마이너스 기호가 싫어서 뭘로 쓴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쓴다고. 그냥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없이. 혹은 붙잡힙니다. 프린트드 1번, 스떡이 2번. 어디에 붙잡히냐? 이 손실액이 어디에 붙잡히냐? parenthesis, 괄호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쓰면 될 것을 굳이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안 쓰려고 손실액을 뭘로 쓴다? 괄호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거나 아니면 괄호로 쓴다는 거죠. 뭐와 함께 노후 들어갔으니까 어떠한 마이너스 기호도 없이 to be found니까 발견될 어떠한 마이너스 기호도 없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역사책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났다고. BC가 뭐죠? BC?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 빵년이면 이 뒤로 우리가 기원 후 AD라고 쓰고 이 전이 뭐야? BC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일 텐데 마이너스 100이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쓰기 싫어서 뭐 BC라는 표현을 붙여 쓴다 이거지.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또 The underground levels 지하의 층들이 어디에? 한 주차장에 있는 지하의 층들이 종종 가집니다. degenations를 이것도 기호예요. 표기법 들을 가집니다. 뭐와 같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B1, B2와 같은. 맞죠? 또 온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온도는 여기는 좀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온도는 하나예요. 소수의 예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외면 뭐의 예외야? 마이너스로 표기해도 될 것을 마이너스를 굳이 안 쓰려고 다른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의 예외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 온도 쓸 때 뭐라고 써? 영하 10도 진짜로 어떻게 써? 마이너스 10도씨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folks면 그냥 people. 사람들은 정말로 말해요. 동사 강조 들어왔죠? 특히 여기 뉴욕 이타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사람들은 정말로 말해. 뭐라고 말해? 진짜로 영하 5도씨야. 바깥이 영하 5도씨야. 마이너스 5도야.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회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회피하는 것의 예외 중에 하나라고. 그럼 굳이 뭐하러 여기서 또 얘기를 해? 비록 심지어 그때조차도 이렇게 마이너스 5라고 쓸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는 하지만 뭐를 말할 것을 뭐라고 말할 것을 자 여기 마이너스 기호 안 썼죠? 빌로 오면 아래잖아요. 지로 오면 0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마이너스 5도씨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기도 해? 영하 5도라고 쓰기도 한다고. 맞죠? 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예외라서 언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기도 쓰지만 얘도 사실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시 중에 하나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정리 문장. 무언가가 있다. 그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다. 어떤 무언가가 단지 보이는 어때 보이는 그렇게나 불쾌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이 정도의 뜻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 안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싫어하느냐 하는 그런 이유 따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필자가 보기에 사람들은 마이너스 기호를 좀 기피하는 것 같고 그런 예시, 이런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그게 다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글이 아니라고. 요게 그나마 좀 쉬운 질문이고 자,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자, 관찰 연구들이 인간들에 대한 관찰 연구들은 제대로 컨트롤 될 수 없다. 제대로 통제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과학 실험의 본질 두 가지에 관한 글을 배웠잖아요. 뭐가 뭐였죠? 벌써? 과학 실험의 본질 두 가지. 내가 비타민이 건강에 좋은가를 알아보고 싶으면 일단 비타민을 먹여야 되잖아. 이런 걸 보고 뭐라 했냐? 내가 알아보고 싶은 변수를 조종하는 거라고. 조작하는 거라고. 조종. 매니플레이션. 근데 얘가 지금 조종하는 비타민만의 효과를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다른 좋은 걸 먹거나 다른 좋은 건강 습관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거는 못하게 해야지. 그게 바로 뭐였어? 관련돼 버릴지도 모를 다른 변수들을 전부 다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해놨다. 그렇죠? 그런 글을 배웠으니까 이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또 과학 실험의 어떤 본질에 관한 얘기거든요. 인간에 관한 연구는 통제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가둬놓고 하지 않는 이상 진짜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될 수가 없다. 인간들은 산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통제되기 어려운 이유. 뭐냐? 너무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실험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sufficiently면 충분히 근데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이런 말은 진짜 말장난 전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쩔 거야?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인간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너무 동질성이 부족해.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럼 충분히가 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너무 충분히
이질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해됐어? 동질의 반대가 뭐냐? 그대로 쓰고요. 항상 호모를 뒤집는 거는 헤테로예요. 헤테로. heterogeneous 이렇게. sufficiently heterogeneous, insufficiently homogeneou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인간들은 동질성이 부족해. 되기에는 뭐가 되기에는 적합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동질성이 너무 부족해.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요거 하나 빼고는 아무 쓸모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이고, 자, 정말 아무 필요 없다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 글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이 위에서는. 말장난에만 놀아나지 않으면 되고요. 자, 이러한, 자, 이제 이 새끼가 주인공. 컨파운드가 교란하다거든요. 교란하다. 교란하는 요인들인데, 교란 요인. 지금 이 글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용어를 쓸게요. 교란 변수. 하고 있어. 교란 변수들, 이러한 교란 변수들이 손상시킨다. 우리의 능력을. 뭐 할 능력? 끌다죠. 끌어낼 능력을 손상시킨다. 뭐를 끌어낼 능력? 올바른 사운드, 형용사 사운드. 올바른 코설, 인과의 결론들을 끌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교란 변수가. 뭘로부터 끌어낼 건데? 뭘로부터? 인간에 대한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는 건 너무 그 전문 용어인데, 역학조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코로나 때도, 코로나 초반에는 어땠어요? 이 새끼가 도대체 누구랑 접촉해서 걸렸, 이런 거 다 추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전부 다 역학조사의 일환이거든. 전부 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실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자꾸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를 역학조사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인간에 대한 역학조사로부터 어떤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서 올바른 인과관계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켜버려. 교란 변수라는 것은.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하나요? 하면 이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올바른 인과관계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원인을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라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런 결과를 낳았군. 이런 결론을 얻고 싶을 텐데 교란 변수가 껴들어 버리면 이런 올바른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도대체 교란 변수라는 게 뭔데? 교란 변수란 변수다.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이 부분은 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잠시 제쳐두고. 어떤 변수냐? 교란 변수란 어떤 변수냐? 관계사 나왔고, 만드는,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럼 이건 감옥이죠. 뭐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변수가 교란 변수냐? 여기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게 진목적어죠. 근데 의미가 중요해. 의미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이건 문법으로 낼 수가 없어. 알겠어? 이건 어휘로 내야지 문법으로 낼 수가 없어. 고립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변수. 하고 to 앞에 보니까 의미상의 주어. 누가 고립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려? 역학조사자들이 고립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변수. 뭐를 고립시키냐? 그 효과들을. 뭐의 효과들을? 특정한 변수의 효과들을. 어떤 특정한 변수냐? 연구되는만 쓴 게 아니라 여기 ing 붙였으니까 진행하고 수동을 결합시킨 거예요. 연구되고 있는 특정 변수의 효과들을
조사자들이 고립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변수. 다 살아있지? 괜찮냐? 별말 아니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진짜 다행히 지난 시험 때 비슷한 내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립시킨다는 말 거기도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separate이라는 말로 나왔었는데 봐봐.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보려면 다른 변수들하고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변수가 섞여 있어야 돼. 분리돼야 돼.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separate만 알아두면 된다고. 여기서 이 자리가 지금 뭐의 자리야? separate, isolate. 이 두 자리가 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일어나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금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효과가 맞네 라고 확정을 지으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요것만 다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변수를 교란하는 변수, 교란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이것 때문이군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예시하면 이제 다 이해돼.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왜냐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잘 봐야 돼. 문장은 짧지만 잘 봐야 된다고. 이 후로 시작한 관계사절이 그냥 여기서 끝나. 그럼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 드링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 피운다. 이 since니까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피우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가진다 어려움을, 결정짓는데 어려움을 가져. 뭐를 결정짓는데? 그 연결고리를. 뭐 사이의 연결고리? 알코올 소비와 암 사이의 연결고리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됐죠? 술을 마시면 암이 많이 걸리나? 를 내가 알고 싶어. 근데 이거 술 때문에 암을 많이 걸렸네 라고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야 잠깐. 근데 이 술 마시는 새끼들이 술 마실 때 뭐도 했어? 담배도 피웠잖아. 그럼 이 암이 뭐 때문이라고 확정을 못 지어? 술 때문이라고 확정을 못 짓게 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뭐가 교란 변수인 거죠? 담배가 교란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걸 교란 변수라고 한다고. 됐어요? 네. 두 번째 예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착하게 두 번째 예시를 또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그 유명한 프레밍햄의 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은 식별해냈다, 알아냈다. 뭐를? 한 의미심장한 상호관계를 알아냈어. 뭐 사이에? 커피 마시기와,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이에 의미심장한 상호관계를 알아냈어. 이 뭔 소리야? 연구를 해봤더니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심장질환, 즉 심장병에 많이 걸리더라 라는 걸 일단 알아냈어. 그럼 교란 변수는 언제 나오지? 근데 알아냈는데 대부분이, 이 상호관계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렸어. 이 말이 뭔 말이냐? 밝혀냈는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뜻이야. 알겠어? 사라져버렸어. 일단 뭐 하고 나니까? 연구자들이 수정하고 나니까, 뭐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 수정을 하게 되니까 이 상호관계는 이제 없던 게 됐다고. 어떤 사실 쪽으로 수정을 해버리니까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또한 뭐도 하더라? 담배도 피우더라 라는 사실 쪽으로 수정을 하게 되니까 커피와 심장병이 관련이 있군이라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게 된다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 교란 변수는 누구죠? 담배요. 알겠죠? 담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기 위에서 교란변수 처음 설명할 때 여기 괄호 속에 교란변수란 변수인데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이 말 나중에 나올 거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뭐냐? 자, 이런 교란변수가 만약에 교란변수가 알려져 있으면 예상해. 어려운 말 아니야. 이런 교란변수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불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인 거죠. 응. 아니 잠깐 이거 껴있잖아 이런 거. 다행이지. 자, 알려져 있으면 그것은 종종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 그렇죠? 수정하는 게 가능해. 걔네들을 향해서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됐어? 그럼 거꾸로 이제 뒤에 무슨 말? 이거 봐. 그러나 만약에 걔네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럼 연구 어때? 믿을만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죠. 교란변수가 껴있는데 우리가 이게 교란변수라는 걸 모르면 올바른 인과관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결론이. 자, 만약에 이 교란변수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거 다 지금 같은 거거든요. 교란변수들이. 이 교란변수들이 손상시켜버릴 것입니다. 뭐를요? reliability, 신뢰도를 손상시켜요. 뭐의 신뢰도를? 그 인과적 결론들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어떤 결론? 우리가 이끌어내는. 뭘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역학조사들로부터 이끌어내는. 됐어요? 교란변수. 여기서 2개 했나? 그러면 오늘 걸로 이제 넘어가 주시죠. 옐로우. 아니? 옐로우. 이렇게 시작한 뭐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 중에서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노원 그 어느 하나도 즉 그 무엇도 더 까다롭지 않고 혹은 더 일루시브 하면 원래는 회피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는데 회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손에 잡힐 듯 막 빠져나가고 막 이런 거 뭐 일루시브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알쏭달쏭하다고 얘기할게요. 뭔가 이게 뭐지? 싶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한. 그러면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그 무엇도 더 까다롭거나 더 알쏭달쏭하지 않다. 뭐보다? 질투보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 질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질투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알쏭달쏭한 감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주인공은 질투. 자, 그것은 매우 어렵다. 정말로 식별해내기가 정말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거 알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란 가장 까다롭고 알쏭달쏭한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정말. 뭐를 식별해내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질투를 식별해내는 것은 너무 어렵다. 어떤 질투? 동기부여하는, 자극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자극하는 질투를 식별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울까?
왜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불러내는 그런 질투를.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한다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뭐 니네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니네가 남사친하고 뭐 얘기를 다정하게 했더니 남자친구가 질투가 났어. 그럼 너네한테 와서 화를 내. 그럼 뭐 한 거야? 질투라는 감정이 지금 행동을 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고 MB를 식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일단 알겠어? 알쏭달쏭한 이유가 식별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러한 아까 일루시브가 형용사이고 명사잖아요. 이러한 알쏭달쏭함의 이유는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냐? 왜 이렇게 식별하기 어렵냐? 이 이유는 간단해. 뭐냐? 우리는 거의 절대 직접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 봐봐요. 진짜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다 뭐랄 거야. 니네가 뭐 남자친구한테 뭐 남사친하고 니가 얘기했대. 남자친구가 뭐해? 막 화를 내. 갑자기 막. 야 뭐야. 너 질투해? 그럼 뭐라 그래? 질투하는데. 이런 사람 있어? 거의 없단 말이야. 야 너 질투하냐 혹시? 그럼 뭐라 그래? 아닌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직접 그걸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절대.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이게 질투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 자, 뭐를 표현하는 거를? 질투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질투를 거의 누구도 우리는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왜 표현하지 않냐? 이제 왜 표현하지 않냐? 질투는 수반하거든. 수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익숙하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의 한자어도 다 알아야 됩니다. 수반한다. 뭔가가 A가 B를 수반한다. 그럼 뭔 말이야? A가 나타났어. 그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다는 거야? B가 오게 돼 있다는 게 수반한다는 거예요. A가 나타나면 B라는 꼬리를 달고 다닌다고. 이건 동사로 만들어주는 덩어리고 테일이 뭐야? 꼬리잖아. 꼬리. 알겠어? 그러니까 이 MB가 반드시 어드미션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닌다고. 알겠어? 이걸 MB가 어드미션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정. 자, 질투라는 거는 인정을 수반해. 누구한테? 우리 스스로한테. 내가 질투한다라는 걸 알면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하는 거야.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인정? 뭐라는 인정? 이렇게 동격절입니다. 뭐라는 인정? 우리가 그렇죠.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게 뭐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야? 열등하다는 인정이 된다고.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뭐 어떤 남사친한테 이렇게 말 이렇게 친하게 했다. 내가 질투가 난다. 그거의 본질이 뭐냐고. 저 새끼가 나보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딱 뭐 남사친하고 얘기하더라도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기고 막 이런 누가 봐도 찐따 같은 남사친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질투가 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좀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질투가 났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열등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 돼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안 인정 안 하고 싶어?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우리는 이 질투가 들어도 이걸 부정을 하게 되니까 질투라는 거의 정체를 잘 모르게 된다 이거지. 자, 열등하다라는 인정을 수반하게 돼. 누구에 대해서 열등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 무언가에 있어서. 근데 그 무언가도 사실 어떤 무언가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우리 어떤 때 질투가 듭니까? 나 별로 관심도 없는데 걔하고 누가 친하다고 해서 걔 질투가 들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 있어서 딴 사람한테 뭐를 느끼고 있다라는 인정?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정을 수반하기 마련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자, 문장 첫머리에 부정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뒤에는 의무적으로 도치가 걸려야 돼. 도치.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꿨죠. It is painful이 아니라 is it painful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It is는 틀려. 자,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느낌 알죠? 내가 열등해서 지금 질투를 느낀다는 건 정말 인정해버리면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가주어예요. 근데 또 그럼 이게 진주어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뭐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뭐를 이러한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but also 생략돼 있고요. 또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나빠. 또 가주어. 뭐가 훨씬 더 나빠? 딴 사람들이 보는 건 훨씬 더 나빠. 자, 이 연결 알겠어요? 우리가 질투가 우리한테 치명적인 이유는 첫째, 아까 위에서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이 문장. 질투라는 건 결국 뭐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봐. 이러한 열등감이니까 자신한테 이제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나쁜 건 뭐라고? 훨씬 더 나쁜 건 딴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 그쵸? 부끄럽죠? 뭐를 보는 거야? 뭐라는 걸 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걸 딴 사람이 보는 건 더 아파. 더 나빠. 쪽팔리죠? 내가 스스로가 지금 질투하는 거야. 씨발. 내가 열등감 느끼고 있다. 근데 딴 사람이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딴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뜻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 나빠. 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면 뭐 하겠어? 그래서 우린 질투를 인정해? 아니면 인정 안 해? 안 해. 이런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뭐 하자마자 분위기 느껴지죠? 뭐 하자마자 뭔가 질투 비스무리한 게 느껴지자마자 우리는 뭐 할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죠? 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뭐를? 그 이니셜 처음의 느낌들을 NB의 초반 감정을 느끼자마자 알겠죠? NB 비스무리한 게 올라오자마자 우리는 동기부여된다. 뭐 하려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흘러온 결국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표현할 거야, 감출 거야. 감출 거잖아요, 그렇죠? 감춘다는 말을 뭘로 썼어 지금? 위장한다고 그랬다. 위장. 이걸 위장하려고 노력할 거야. 누구한테? 우리 스스로한테. 남한테도 아니고 내 스스로한테 나 질투 아니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하이픈 T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부정하는 마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그것은 질투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조가. 대시 있어. 이때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에서 보통 대생략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생략하는 문장들이 수능과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건 뭐가 아니야? 질투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건 질투가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바로 이거야 할 때 이거야의 자리에 not A but B가 들어있으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A가 아니라 B야. 대디야 하는 건 바로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거 할 때 이때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not A but B일 때 영어는 꼭 어떻게 하냐면 얘를 똑 떼. 같이 안 두고 얘를 똑 떼. 그러니까 이 대절이 끝난 뒤에 얘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근데 구조는 어쨌든 뭐인 거야? 이러이러 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야. 지금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위장해 자꾸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뭐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뭐다? 불공정함이다. 이렇게. 나를 질투하는 거 아니야. 불공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뭐에서의 불공정함? 분배에 있어서의 분배에서의 불공정함. 뭐의 분배? 구즈. 어떤 재화의 분배의 불공정함. 아니 누가 부자가 있어. 부자가 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삼각관계가 됐다고 쳐. 저 새끼는 집이 졸라 잘 사. 나는 좀 흙수저야. 그럼 내가 얘한테 질투를 느껴.
근데 난 질투라고 하면 내가 너무 열등감이 되니까 난 뭐라고 하냐. 이런 빌어먹을 세상. 어떻게 쟤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야. 난 이 부의 분배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할 거라 이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네. 혹은 또 봐. 관심의 분배의 불공정. 나는 선생님이 쟤를 좋아하는 게 싫어. 질투가 나. 근데 뭐라고 하냐. 아니 선생님 왜 편애해? 왜 관심을 불공정하게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 나는 걔한테 질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불공정함. 이런 관심이나 재화의 분배의 불공정함. 아니면 분개.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한 분개. 심지어는 분노. 뭐가 아니라 envy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건 envy가 아니라 이런 불공정함 그리고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분개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disguise를 하게 된다. 됐어요? 위장한다. 결국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알겠죠? 디스가이스 한다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들어봤어? 잊혀지다, 잊혀질 권리. 들어봤어요? 인터넷 같은데 막 이렇게 박제, 이게 막 뭐 나의 흑역사가 올라가 있다. 안 지워진다 이거지. 좀 지워줘라. 지워질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요 얘기인데. 잊혀질 권리는 권리이다. 구분되는 뭐와 근데 뭐와 했는데 뭐가 없어. 대신 병렬이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distinct from
a right to privacy, related to a right to privacy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 합해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구분되는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과 분명히 다르지만 뭐하기는 한 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그럼 이제 뭐가 다른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이 사생활 권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뜻이죠. 특히 딴 것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권리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예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그럼 무슨 정보에 대한 권리요?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뭐라고 여겨지는 보호되는 혹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보호된다 혹은 개인적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던 정보에 대한 권리. Not to be revealed 드러나지지 말아야 할. 그럼 다 합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아니 여러분 늘 상식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어떤 거예요? 보호돼야 돼 아니면 까발려야 돼? 보호돼야 되니까 언제나 어떤 거라고 여겨지는 보호돼야 하는 걸로 여겨지고 언제나 개인적인 걸로 여겨져 왔던 그런 드러나지지 말아야 할 정보에 대한 권리. 이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고. 맞아요?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적용될 수 있다. 정보에 어떤 정보에 있어 왔던 어디에 있어 왔던 공적 영역 속에 있어 왔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right to privacy와 right to be forgotten을 서로 대조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 대조의 핵심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결국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냐가 지금 다르다는 건데 어떤 정보냐 이거는 늘 보호돼야 하고 개인적인 거라고 여겨져서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권리였고 여기는 지금 뭐야?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야? 공적 영역에 있어 왔던 정보에 대한 권리래요. 그러면 제일 대조되는 말을 찾아보면 이 말하고 이 말은 서로 반대말이죠. 즉 너무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야? 애초부터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요.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드러내면 돼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라고. 늘 항상 드러내서도 안 되고 드러나 있어도 안 되고 늘 그런 거라고. 근데 잊혀질 권리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적용하는 권리냐? 우리 인터넷에 이미 올라가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초부터 꽁꽁 감춰져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면 이거는 지금 뭐야? 이미 파헤쳐져서 어디에 올라가 버렸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버렸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보에 적용되는 게 지금 잊혀질 권리다. 됐어? 잊혀질 권리는 널리 포함합니다. 그런 권리를. 한 개인의 권리인데 not to be forever defined. 중요한 말이죠. 이 지문 안에서. 영원히는 정의되지 않을 권리. 그런데 박제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인터넷에 내 역사가 하나 올라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역사 얘기만 해. 그럼 나는 뭐야? 영원히 그 사진으로 정의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권리. 영원히 박제되지 않을 권리. 뭐에 의해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정보인데 그것도 시간상의 한 특정한 점으로부터 나온, 즉 한 특정 시점에서 나온 정보에 의해서 내가 그 한순간의 정보 때문에 영원히 그걸로 정의돼 버리지는 않을 권리. 자, 한 가지의 동기부여는 그런 권리를 향한 한 가지의 동기부여는 이런 말도 무슨 말이에요? 이런 권리를 꼭 지지해 주자라는 그런
동기부여는 허락해주자는 거야. 이런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자는 거야. 개인들한테 to move on 하도록 허락해주자는 거야. 이거 왜 지켜야 되냐? 개인들한테 좀 허락해주자. 뭐를 허락해주자? move on. 계속 살아간다.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의 삶과 함께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 to move 할 때 이 move가 1번이고요. 여기 2번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하도록 허락해주자? 아, 삶을 좀 제대로 계속 살아가게 해주자. 그리고 정의되지 않게 해주자. 뭐에 의해서? 한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자기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야지 한순간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고통받으면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어요. 몇몇 나라들에서, 뭐와 같은 나라?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그것은 오래도록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거 가주어예요. 진주어고. 뭐가 이런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냐? 심지어 과거의 범죄의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엔 스펜트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게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도록 인정되어 왔습니다. 스펜드라는 건 뭐예요? 쓰는 거죠. 쓰면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범죄의 유죄 사실조차도 뭐 해줘야 된다? 없애줘야 된다 이거지. 소멸돼야 된다고. 그리고 not continue 1번, 2번. 그리고 계속해서는 안 된다. 뭐 하기를? 영향 미치기를. 한 사람의 삶에.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해주는데? 지워주는 건데. 앞으로 잘 살겠다 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물며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걸 좀 지워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뭔 이유? 지지하는 것의 이유. 뭐를? 그 권리,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때때로는 come into conflict, 갈등에 부딪힐 수 있어요. 뭐랑? 다른 권리랑 갈등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라는 게 지지해줘야 할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때로는 다른 권리하고 좀 부딪히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formal exceptions, 뭔가 공식적인 예외들이 때때로는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외니까 뭐야? 잊혀질 권리 해당 없음, 이거 잊혀지면 안 됨, 이런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뭐 때문에? 보안. 이 보안이라는 게 안보라고도 하죠. 국가 안보요. 되게 중요한 나라 국민의 생명이 걸리는 안보라든지 아니면 대중의 건강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국가 공식적으로 잊혀질 권리에서 좀 이건 제외시켜야 되겠다. 이건 잊혀지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됐어요? 기억해야지. 잊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 영어 마지막 날에 뭔가요? 그게 며칠이죠? 금요일? 12월 1일일걸요? 응? 12월 1일? 아, 시간표도 빨리 알려주고. 근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쌤이 원래 알려주죠. 응?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냥 저희가 쌤이 원래 알려주죠. 아, 그래? 뭐야? 그럼 친구들한테 어차피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안 알려주셨어. 근데 살짝 각 과목 쌤들이 담임쌤이 자기 과목만 몰래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저희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날.
생긴 거 봐. 아, 정말. 내 미리 얘기하는데 좀만 참으면 돼. 알겠죠? 좀만 참으면 된다고. 참기 좀 어려울 텐데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줄 때까지 일단 문장은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 경제학자에게는 어떤 경제학자 성공하는 알아내는 것에 성공하는 한 경제학자에게는 뭐를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에 성공하는 한 경제학자에게는 일단 하이픈 건너뛸게요. 이런 경제학자에게는 이게 주어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뭐의 변화? 근본적인 별거 아니야. 아래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좋아함과 싫어함 합해서 호불호라고 해볼게요. 그 정도는 알죠?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하이픈을 제끼고 첫 번째 문장의 골격을 해석을 해보면 경제학자에게, 그것도 좀 쓸데없는 거 일단 어려운 부분 제끼고, 경제학자한테는 어디였죠? 어떤 행동을 호불호, 근본적인 호불호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행위는 뭐하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밑에서 이제 나올 테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밑에 출산율 얘기가 나올 거야.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뭐 60년대, 70년대 베이비 붐 엄청 높아졌어. 그랬다가 지금 어때요? 세계 1등이잖아요. 저출산이. 이렇게 급감했어. 그럼 이거를 경제학자한테 연구를 좀 해보라고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사회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거냐를 경제학자한테 물어봤어. 근데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어. 답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했더니 이래. 사람들이 60, 70년대에 아기를 좋아했다가 지금 아기를 안 좋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일단 졸라 성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졸라 성의 없어 보이고 아니 그냥 말이 왜 아기가 많이 태어나다가 왜 아기가 조금 태어나나요? 사람들이 아기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게 돼서요. 이게 경제라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기에 상관이 있어요? 없죠.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제학자에게는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걸 뭘로 설명하면 그냥 근본적인 호불호가 변해서 그래요.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경제학자한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제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갈게요. 어떤 사람의 호불호 구조라는 게 뭐냐? 호불호 구조를 알아낸다는 게 뭐냐? 부연 설명 이해하는 거지. 아니 별것도 아니야. 호불호를 알아냈다는 게 뭐야? 이 사람이 뭐를 더 좋아하는지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얘기야. 이해하는 거. 뭐인지. 그 만족이 얻어진 소비하는 걸로부터 어느 한 재화를 소비하는 걸로부터 얻어진 만족이 더 큰지 뭐보다? 그것보다. 이게 만족이죠. 만족보다. 뭐의 만족? another. 다른 것의 만족보다 더 큰 건지. 즉 A하고 B가 있으면 두 가지를 소비했을 때 어느 쪽에서 얻는 만족이 더 크냐. 이게 바로 뭐야? 선호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냥 이 선호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골격을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주장하는 것은 이거 S 될 거야. S.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 내가 얘기했던 게 이제 각 잡고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이비 붐과 그 이후에 베이비 버스트가 급증과 그 이후의 급감이 리절트 프롬이니까 초래되었다. 뭘로부터 초래되었다?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지. 뭘로부터 초래되었다? 한 증가와 그 이후에 한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다. 증가해서 급증했고 그 이후에 감소해서 급감했다 이거지. 근데 뭐에 있어서의 증가와 뭐에 있어서의 감소가 대중의 inherent 본질적인 이런 때는 취향이라고 할게요. 취향의 증가와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다. 뭐를 향한 취향? 아이를 향한 취향. 그럼 내가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한 변화라기보다는 뭐의 변화? 상대적 가격의 변화라기보다는 니네가 보기에도 경제학자한테 물었어. 출산율의 변화가 왜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애기를 좋아했나 보죠. 그걸 들어다 싫어했나 보죠. 이게 경제학자한테 어울리는 대답이냐? 아니면 아기 한 명당 들어가는 육아나 출산의 상대적 비용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경제학자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알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상대적 가격의 변화. 뭐에 대비해서? 배경에 대비해서. 어떤 배경? 안정적 선호도의 배경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런 대중의 본질적 아이를 향한 취향의 증가와 그 이후의 감소로 인해 베이비 붐과 그 이후의 베이비 버스트가 초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재동사.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놓습니다. 놔요. 뭐를? 한 사회과학의 한 범위가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경제학자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자를 어디에 놓을 거냐? unsound. 아까 사운드 나왔죠. 형용사 사운드. 올바르지라고 했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입장에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됐어요?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자, 경제학에서 그런 식의 주장은 뭐에 대한, 이게 비율이죠. 이게 출생률에 대한 그런 식의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등가, 동등 할 것입니다. 뭐랑 동등할 거? 이거 전치사 투야. 동명사 들어가고요.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생률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을 거냐면 대이하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을 거예요. 한 증가와 하락이 뭐에 있어서의 mortality 내지는 mortality rate에도 상관없어요.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가 be attributed to 뭐 때문이다. be attributed to 뭐 때문일 수 있다? 증가. 뭐의 증가? 본질적인 욕구의 증가. 본질적인 욕구 변화의 증가. 뭐를 향한? 죽음을 향한. 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 니네 출생률의 변화를 아이에 대한 취향 변화로 설명하면 그러면 사망률의 변화도 죽음에 대한 욕구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죠? 자, 한 경제학자에게는 변화들이 뭐의 변화가? 소득과 가격에서의 변화가 이게 올바른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거겠죠, 경제학자한테는. 그러니까 이거에서의 변화들이 뭐라기보다는 이런 취향에서의 변화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소득과 가격들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야지. 뭐에? 출생률에. 경제학자면 이래야 정상이지. 이런 거예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자는 이래야지라는 거예요. 예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지. 뭐냐? 소득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더 많은 만족이 아이들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야지.
뭐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출생률은 아니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원한다. 라든지 소득이 올라가면 아이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봐봐. 내 아이가 학교 갔더니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선생님이 나 유학 가면 참 좋겠대. 난 집이 엄청 가난해. 엄마가 그게 기뻐 그러면 슬퍼. 엄마 왜 그래? 안 기뻐? 엄마 기뻐. 자고 있는데 막 쓰러져오면서 엄마가 미안해 뭐 이러고.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있어. 이제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럼 애가 학교에서 1등 했대. 엄마 나 같은 애는 유학 가야 되는데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밀어줄게. 너무 기쁘다. 엄마는 그냥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가 주는 기쁨이 크면 둘째도 낳고 싶고 셋째도 낳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해?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록 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적인 욕구가 아이를 향한 욕구는 뭐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이를 향한 기쁨이라든지 아이가 얻어다주는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니 출산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이를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게 됐나 보죠. 이딴 설명이나 하려면 경제학자 때려치워라.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 알겠어요? 네. 아휴, 이게 끝인가? 네. 오케이.